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저는 그냥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저는 붕괴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당장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똑같은 아파트 안에서 옆집인데 전세 가격이 5억씩 6억씩 7억씩 차이 나요.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아파트, 옆집 아파트가 그렇다는 옆집 아파트가 그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별 지 맘대로라는 이야기잖아요. 가격이 천차만별 지 맘대로라는 이야기는요, 시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힐리오시티, 제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여기서 버스 정거장으로 한 2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힐리오시티에 99.6제곱미터, 지금 전세가 최고액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최고액이. 최저액은요 7억 9,800만 원이에요. 차이가 6억 5,200만 원 납니다. 6억 5,200만 원. 이게 부동산 시장입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까? 저는 완전히 부동산은 망가졌다,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블레스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4.94제곱미터 차이가, 전세값 차이가 6억 2,850만 원이 납니다. 강동구에 있는 레미안 솔베뉴도 마찬가지예요. 4억 2,5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강서구도 마찬가지예요. 동부 센트레빌 84.96제곱미터 3억 1,750만 원이 납니다. 장지동, 송파구에 있는 장지동, 여기 바로 앞입니다.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 3억 차이 납니다. 3억. 이 정도면 시장이 붕괴됐다, 시장을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6억 차이가 난다 이러면요, 이분이요 2년 후에 어디로 갑니까? 2년 후에? 저는 그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5억 차이가 난다고 쳐요. 3억만 차이 나도 2년 후에 어디 갑니까? 지금 2년 후까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마 직장에 다녀도요,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진짜 힘들거든요.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려고 그러면 생활비도 아껴 써야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0만 원 모을 거예요. 그러면 1년 후면 2천만 원 모으는 게 고작인데 도대체 6억은 어떻게 마련하죠? 4억 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3억 원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 쫓겨난다는 결론이잖아요. 다 쫓겨난다는 결론.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7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 7월에 가면 전세 대란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시장 폭파가 될 거예요. 시장 폭파.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요.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6월 7일 기준으로 0.08이에요. 4월 26일까지는 0.02였습니다만은 그때보다가 지금 4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4배. 0.0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전세 시장이 또 불안해진다는 이유잖아요. 이게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있다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면 조금 있다 가격 올라가고, 이렇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만 이렇지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 7일 날 0.39입니다. 이거는 놀랄 노자가 아니라 그냥 전세가 폭격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무조건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예,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 두 가지 이유에 두 가지 이유. 예, 말도 안 되는 법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념에 얽매여서. 예, 서민을 뭐 해방시켜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민에게 고통을 더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게 임대차 3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법 5% 이상 올리지 마라. 여기에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제 2년 더 계약할 수 있다. 지금은 2년까지 계약했는데 2년 더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 4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4년을 이제. 전세 한번 계약하면 4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2년 후에는 5%로 올리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예. 여기에다가 마지막 퍼즐이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요. 예. 무조건 6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거나 3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이에요. 벌금. 벌금 냅니다. 엄청난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낼 수가. 자, 문제는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이중가격은 형성되고 시장은 혼란대로 혼란이 오고 진짜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공급도 뚝뚝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공급도. 여러분 올해 신규 아파트 물량입니다. 3만 717가구예요. 3만 717가구. 일반적으로 서울에만 말입니다. 이게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4만 5천 가구 정도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해요.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면 5만 가구 정도 돼야 되고요. 5만 가구. 그런데 지금 3만 717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것은 지금 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4만 9,277가구였어요. 4만 9,277가구. 37.6%나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도 전세시장이 난리가 났거든요. 4만 가구, 5만 가구에 거의 육박했는데도. 문제는요.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내년은 더 적다는 사실이에요. 내년은 2만 가구로 떨어집니다. 423가구에 2만 423가구. 올해보다가 33.5%나 감소합니다. 이러면 아휴 제가 지금 봐도 참혹할 것 같아요. 참혹할 것 같아요. 물량은 적고 물량은 적고 수요는 많고 시장은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폭락한다 하는데 폭락하는 이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시장에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일부 아파트 단지로 물량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가라서 들어갈 생각을 못해요. 너무 고가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가 망했다. 이 표현이 딱 어울릴 겁니다. 이 표현이. 그만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죄송하지만 이 말 한마디 쓰겠습니다. 그냥 개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만 우리 중산층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를 숭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번성하고 그 위에서 시장경제가 활활 탈 수 있게끔 만들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